다음으로 이제 좀 최근에 또 서코치님 괴상한 행보 중에 하나가 네네. 네. 트레이너분들이랑 이렇게 네네. 자주 교류하면서 네네네. 트레이닝 쪽 공부도 네.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 기술 훈련 하기도 바쁘잖아요. 네. 그걸 또 굳이 이렇게 트레이너분들과 교류하면서 네. 기적 지식을 좀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아까 김태성 코치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릴 때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야구 선수로서는 잘못된 방법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었죠. 진짜 흔히들 얘기하는 그냥 헬스장 가서 기구 드는 게 거의 대부분의 훈련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땐 정보도 없었고 그땐 유튜브도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알려주는 분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저희 어릴 때 위에 선배들 했던 거 그 틀 안에서만 그냥 저희도 그냥 그대로 근데 그걸 무작정 많이 하는 거가 그냥 저희는 맞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기술 묻지 않게 이런 트레이닝이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일단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이런 트레이닝이라든가 뭐 아까 멘탈 코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제가 접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더 좋은 스킬 코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어떤 선수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수의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통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스킬 부분에서만 제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면 그 시야로밖에 그 친구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이든 뭐 멘탈이든 영양이든 뭐 다양한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고 공부가 돼 있으면 저는 그 친구가 스킬이 아닌 다른 거에서 문제점이 더 있다라는 걸 또 찾게 되고 더 다양하게 그 친구를 다양한 시각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선수와 간의 그런 교감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엘리트 학교에서 그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그렇게 그 감독님들 마찰이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트레이너 코치님을 고용을 했는데 트레이닝조차도 감독님의 스타일과 감독님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너분들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여기서 트레이너분들이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협약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때 제가 그분들의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다양한 분야를 좀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쿠아백. 네. 이거 참. 이거 쓰는 곳 아직까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아쿠아백. 이게 아마 미국이 아마 대부분의 아카데미들 요새 잘 나가는 텍사스 베이스볼 렌치라든가 플로리다 베이스볼 렌치 같은 곳에서 아주 트레이닝이 아주 기본적인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갖춰놓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좀 운동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는 데 관심이 좀 많으신 거죠. 소위 말해 애슬레티시즘이라고 하는 운동 능력. 이거는 사실 김태성 코치님도 트레이닝 쪽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엘리트 친구들을 가르칠 때도 굉장히 트레이닝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유연성까지 해서 심지어 김태성 코치는 마사지까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선수들 보면은 다 몸이 틀려요. 만져보면 어떤 선수는 되게 만져보면 근육들이 딱딱하고 어떤 선수는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선수들 보면은 운동을 시켜보면은 되게 습득력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만져보고 되게 뻑뻑한 근육들이 뻑뻑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습득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트레이닝 부분이 같이 경험이 돼야지 기술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수들 오면 한 30분씩 만져주고 제가 풀어줄 수 있는 한에서는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야구 선수들한테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들한테 몸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몸에 푸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 대체로 어떤 동작이나 기술이 안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몸이 그 동작이나 기술을 구현하기 안 되는 몸일 수도 있고 또 멘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신체적으로 그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스크리닝 하는 작업들. 혹시 그럼 처음에 오는 친구들 먼저 이렇게 바디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체적인 능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가동성, 프로세스가, 예. 가동성을 저는 이제 포수기 때문에 포수 애들 같은 경우 볼 때 이제 가동성을 체크하는 이제 동작들이 있는데 그런 동작들을 한번 시켜보는데 어떤 친구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반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 동작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려고 계속 그 동작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네,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또 보면 이제 뭐 요 아쿠아백도 있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 여기 보면 웨이티드 볼, 웨이티드 배트, 뭐 무거운 방망이, 가벼운 방망이 그리고 PVC들을 할 수 있는 뭐 파이프 같은 것들, 또 메디슨 볼이나 또 네. 해머. 네. 저 못 박을 때 쓰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팬케이크 글러브라고 네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해 이제 빵떡 글러브 네, 맞습니다. 이런 아, 것들이죠. 네. 이런 아, 것들 이렇게 저 와가지고 이제 도구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장난감들을 좋아해서 네. 도구들 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훈련 문화에서 도구들을 너무 네, 맞아요. 좀 안 쓴다. 한정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구들을 쓰는 게 뭔가 요령을 피우는 것 같고 네. 뭔가 이렇게 야구 선수라면 스윙 한 5천 개, 500개 5천 개 너무 심하고 500개 돌려주고 네. 다 묵묵하게 마운드에서 피칭 네. 한 200 개. 100개씩 이렇게 네. 하고 뭐 그것만이 이제 좀 뭔가 좀 열심히 하는 훈련처럼 네. 이렇게 보여지는 실제로 네. 보여지긴 그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렇죠. 최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받는 둥 마는 둥 한다든지 저 PVC 뭐 드릴 같은 걸로 뭐 저거 뭐 칼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저런 거 붕붕 휘두른다든지 하면은 뭔가 이렇게 훈련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쓰죠. 미국에서는 뭐 저런 것도 훈련할 때 보면 네.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맥락 뭐 이런 것도 지면 발력을 좀 이용할 네. 수 있는 이런 경사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투수 타자들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 놓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레이너분들이랑 기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부산에서 그런 트레이닝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트레이너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진짜 밤새 이야기가 끊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우리가 스킬 코치랑 트레이너랑 별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야구라는 그 단어 안에서 솔직히 다 같이 이게 서로 협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너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쪽으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몸으로 직접 해보면서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기술 쪽에서도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더 훨씬 더 이게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웠던 게 결과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원리와 패턴을 먼저 이해하고 결과를 만들지 말고 결과를 그냥 무의식중에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원리와 패턴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적으로 자극을 주고 제한을 주는 이런 도구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구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드릴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훈련이 됐든 여러 가지 하는 게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결과 지식 네. 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과정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어떤 폼이라든가 네네. 어떤 메카닉 이런 네. 걸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이제 그 말씀하신 맥락은 이를테면 아쿠아백을 들고 네. 뭐 최근에도 좀 이렇게 기사화돼서 뭐 소개된 것들이 있는데 뭐 메고 뭐 배팅을 친다거나 뭐 하는 것들 뭐 이런 PVC 드릴이나 아니면 빵떡 글러브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평소에 그 야구 글러브를 끼고 일반적인 방망이로 하던 거랑 다르게 좀 다른 그 느낌. 이걸 네. 이제 걔네들 트레이닝 용어로 제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컨스트레인트. 제약을 조금씩 줘서 그 제약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주고 네네. 그 과제를 어쨌든 실행해 나가면서 그 몸이 스스로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직하는 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뭐 피칭이나 타격, 뭐 수비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야구에서도 야구 경기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공도 다 다르고 날아오는 타구도 다르고 피처도 뭐 던지는 때마다 상황도 다르고 공 하나 던지면 그 다음 또 투수의 몸도 사실은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좀 똑같은 훈련을 통해서 같은 방식의 어떤 메카닉, 폼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활용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기 관련해서는 김태성 코치님 일단은 이거 세 가지 방망이 훈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선수들한테도 다 시켜봤는데 일단은 이 짧은 배스로 타격을 하려면은 공에 방망이가 짧기 때문에 더 가까이 몸이 들어가야 되는 몸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 방망이를 치는 느낌이랑 짧은 방망이 치는 느낌이랑 확연하게 틀려요, 느낌이. 그래서 짧은 방망이로 치는 연습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을 들라 그래요. 이걸로 치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나무로 쳤을 때는 이 막히는 부분에서 이제 강력하게 힘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이 한정적으로 끊어버리던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스윙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치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하면서 크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치면은 이 두 가지 연습을 한 것을 여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몸을 더 크게 활용하면서 쓸 수 있어요. 타격. 그래서 이런 반복들이 있고 이거 해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붙어놓고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붙어서 나서 오른쪽 끝에서 이 헤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축의 무게로 끝까지 밀어주는 연습 붙어서 그래서 이 느낌을 다운뱃을 들었을 때 똑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되게 느낌이 칠 때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 시켜보니까 선수들도 되게 만족해하고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배구공은 언제 써요? 배구공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 여기다 껴서 뒤로 이렇게 공 던질 때 이 팔로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스로잉 그냥 가상적 추상적으로 여기에다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고를 통해서 제약을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있는 뭐 투수가 하는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구공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뒤에다 견갑골을 쪼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로잉을 강하게 때리면 팔이 일부러 내가 팔 스로잉을 앞으로 끌고 나오는지 생각을 안 해도 이 배구공을 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스로잉이 앞으로 나오면서 또 이 물체를 왜냐하면 또 그렇게 스로잉이 나오는 거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을 들고 이렇게 세게 던지다 보면 팔이 어느 정도 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다가 이 배구공만 강하게 때리면 훨씬 더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까지도 그런 연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도 뭐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뭐 얼추 제가 뭐 준비한 것들은 다 했는데 학생 선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축구 쪽이긴 한데 전에 한번 구자철 선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뭐 그쪽 엘리트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저도 항상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너무나도 이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었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왜 한국 선수들은 가면 갈수록 기량이 떨어질까? 반대로 유럽이나 선진 뭐 스포츠를 하고 있는 뭐 외국 선수들은 가면 갈수록 기량이 늘고 그때 이제 구자철 선수가 했던 얘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딱 중학교 때 야구를 잘하고 중학교 때 딱 축구를 잘하는 딱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까지만 돼도 이 아이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저는 어느 누구도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네. 잠재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야구를 잘하고 뭐 축구를 잘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잘하고 정말 필드에서 정말 모든 걸 보여줘야 할 때 그 시기 때 야구를 그때 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저는 어린 친구일수록 오히려 그릇의 크기를 만드는 거에 더 치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거에 치중을 주다 보면
나중에 정말 야구를 정말 필드에서 해야 될 때는 본인이 알아서 거의 다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 되게 왜소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신체가 거의 한 185에 체중이 90kg까지 커버리는 선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주위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근데 중학교 때 왜소하다 해서 이 선수한테 방망이 타격하는 경우도 짧게 잡고 맞춰 쳐라, 정확히 맞히기만 해라 이렇게 시키다 보면 그 선수가 몸이 커졌을 때 그때 돼서 바꾸기에는 늦어버린다. 그래서 그 그릇을 크게 보고 지금부터 체격이 작다고 해도 지금부터 그릇을 크게 갖고 준비를 해두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 우타를 치다가 중학교 때 감독님이 그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왼손 타자로 바꿨는데 왼손 타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훈련을 안 받고 그냥 그때 훈련이 거울 앞에서 그냥 방망이 들고 운동 끝날 때까지 거울 보면서 스윙하라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 타자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공을 탁탁탁 맞춰 치는 게 밀어서. 네,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밀어서 아니면 왼손 타자는 달리기만 빨라도 내 안타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했고 그때 그런 식으로 항상 훈련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혼자 스윙하면서 이걸 고치려고 해도 나중에 이 그릇의 크기가 딱 굳어버리니까 힘들어요. 와, 아무리 웨이트하고 몸 키우고 힘은 있어도 그 그릇의 크기는 못 높이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 팀에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부러 우타로 막 치고 있어요. 우타를 안 치는 쪽. 근데 막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석이 우타가 더 잘 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타를 오히려 놓은 지가 훨씬 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데도 습관이 안 든 거야. 네. 그러니까 우타가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결과를 떠나서 타석에서의 자신감이 달라요. 왼손 타자는 내가 일단 강하게 돌릴 수 있고 힘있게 칠 수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타석 자체도 일단 불안감이 들어가는데 우타는 결과를 떠나서 내가 강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딱 각인이 돼 있으니까 타석에서의 자신감 자체가 일단 다르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런지 좀 확실하게 이거는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다이어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달리기가 느려서 살을 빼야 된다 이것보다는 지금은 많이 먹고 일단은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좋은 거 많이 섭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레슨장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부모님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뭐 우리 아이가 야구 선수로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이런 걱정보다도 프로야구 선수나 야구를 도중에 그만뒀을 때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한 아이들의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지도자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요. 사실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는 친구일수록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뭔가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로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뭐 어디 야구 선수보다도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저는 좀 임했으면 오히려 더 즐겁게 재미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코치님, 김태성 코치님, 즐거운 야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포에 있죠, 여기? 군포 클럽이 군포. 군포역 근처에 있습니다. 군포역 근처에 있으니까 군포역 근처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클럽도 좀 구경하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찍어준다고 그래서 아까 5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방귀를 찾아뵙겠습니다.
호랑이 등에 좀 올라타서 나도 호랑이요? 조에서 좀 천이라도 좀 찍어보게. 예, 오늘 서코치님이랑 김상욱 코치님이랑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